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마흔을 앞두고 있는 39살 여자입니다. 37이던 재작년에 결혼을 해서 아직 고작 결혼 2년 차인 새댁인데요. 나이를 떠나서 누구보다 젊은 신혼부부 마냥 꽁냥대며 지내보고자 남편이랑 서로 노력도 많이 하며 지내는 중이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된 건 다름 아닌 꼴보기 싫은 제 시누이 때문이랍니다. 학교 다닐 적에도 선후배 언니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지금까지도 오래도록 연락하는 지인들이 많은 만큼 인간관계가 참 두텁고 좋은 편인 저인데요. 이런 제게 처음으로 사람을 사귀는 게 어렵다고 느끼게 만들어준 저희 시누이를 이 사연을 통해 전국에 계신 며느리들께 고하고 싶어서 컴퓨터 앞에 앉았네요. 저는 결혼하기 전 직업이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대학을 성적에 맞게 가다 보니 얼떨결에 유아교육과로 진학을 했었는데요.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좋아라 했었고 실습을 나가보니 저하고도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이 길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30후반이 되도록 이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일하면서 아이들과의 마찰 때문에 겉으로 표현을 못하며 속을 삭히는 경우도 많았고 대다수의 경우에는 학부형들과의 관계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 괴로워하던 때가 많았답니다. 다행히 동료분들과 정말 사이좋게 잘 지내서 오래도록 한 근무지에서 진득히 일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참 오래도록 할 일은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일을 언젠가는 그만두겠거니 했었는데 그 시기가 바로 결혼 후에 찾아왔었답니다.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났었고 결혼 후 바로 전업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신혼집을 남편 직장 근처로 구하게 되면서 얼떨결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출퇴근길만 3시간이 걸리는 거리라서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남편도 그렇게 오고 가며 쏟는 시간이 아깝다고 빨리 그만두라 재촉을 했었고요. 언젠가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아주 개운한 마음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인생 처음으로 한가로운 나날들을 보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아직 아이가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따로 돌봐야 할 아이가 집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할 일이라고는 살림을 잘하면서 남편 내조만 열심히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에서 별로 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시기가 언제 또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보내고자 했었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도 있었기 때문에 제 돈을 써가며 카페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또 책도 사서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했어요. 하지만 이런 저를 아니꼽게 바라보는 시누이만큼은 말릴 수가 없었답니다. 시누이는 저보다 1살 위에요. 남편보다는 어리니까 따져보면 제가 윗사람이긴 했지만 애매한 나이 차이 때문에 서로 맞존대를 하면서 지내기로 합의를 했었답니다. 관계 교통정리는 시어머니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신 덕분에 껄끄러울 일이 없었고요. 신우도 결혼을 했고 아이가 둘 있었어요. 사는 집이 저희 집이랑 그리 가까운 편은 아니었지만 신우가 운전을 할 줄 아는데 차를 타고 오면 20분이 좀 걸리는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한 번 왔다 갈 수 있는 정도였고 그래서인지 결혼 초부터 신우가 저희 집을 자주 찾아왔었어요. 처음엔 나이가 비슷하고 하니까 친구처럼 지낼 수 있겠다며 찾아오더라고요. 아이들을 둘 다 데리고서 말이죠. 먼저 다가와주는 신우가 고마워서 처음엔 저도 두 팔 벌려 환영을 했었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오면 맛있게 먹으라고 과일도 내어주고 음료도 내어주고 또 장을 볼 때에는 언제 신우네가 올지 모른다면서 일부러 제가 먹지도 않은 과자를 사놓기까지 하면서 신경을 썼어요. 근데 이게 참 언젠가부터는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을 유발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신우가 저를 어린이집 교사,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의 교사 취급을 한다는 것이었죠. 제가 결혼 전에 유치원 교사라고 소개를 했을 때에도 신우이는 어머 우리 애들 맡기면 딱 좋겠네 라는 살짝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면서 저를 반겼던 이력이 있었답니다. 자기 애들을 저한테 맡기면 딱이겠다고 너무나 좋아라 하면서 물개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땐 몰랐어요. 신우가 그저 애들 키우는 데 노하우가 있는 저를 믿음직스러워하면서 보이는 반응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이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매번 아이들을 다 데리고서 집을 찾아오는 게 이상하다 싶었더니 저한테 애들을 맡겨놓고 싶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와서는 애들만 맡겨놓고 잠시 외출을 해야 한다면서 나가는 일이 수두룩해졌고요. 그렇게 나가서는 소식이 깜깜하더니만 저녁이 다 되어서 저희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야 집으로 돌아와 자기 애들을 데리고서는 갔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고맙다는 말조차 하질 않았어요. 그냥 애들이랑 무슨 문제는 없었는지, 애들은 뭘 먹고 뭘 하고 있었는지 등등 학부형들이 어린이집 교사한테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해댔답니다. 그러니 저도 눈치를 챘죠. 아, 이 사람이 나를 가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맡겨줄 보모 따위로 보는구나 라고 말이죠. 유치원 학부형들은 제게 월급이라도 줬으니 제가 보고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시누이는 아니잖아요. 저한테 돈 한 푼 주지도 않으면서 애들을 그냥 맡겨놓고 가는 게 정말 꼴불견이었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애들을 맡겨놓은 것보다 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신우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집 밖에서까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어쩔 때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제 집안에서는 어린이집 교사 취급을 하더니 집 밖에서까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어쩔 때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제 집안에서는 어린이집 교사 취급을 하더니만 집 밖에서는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 자신이 부리는 가정부 정도로 취급을 했답니다. 그걸 느낀 건 결혼 초 시댁에서 모임을 가질 때였죠. 시어머니랑 제가 서로 연락도 자주 하면서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저 부담스럽지 않게 늘 먼저 챙겨주시고 또 거리를 먼저 두려고 노력도 해주시는지라 제가 먼저 다가가려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생신 때에는 제가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시댁으로 가 생신상이라도 차려드렸죠. 그런데 신우가 그걸 보더니만 혹 했더라고요. 제가 멀끔하게 가족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음식들을 한 상 차려냈니 가정부로 딱이겠다 싶었던 겁니다.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려낸 당일에도 힘들게 요리를 한 걸 안다면 자기가 나서서 숟가락이라도 세팅을 할 법했는데요. 전혀 그런 노력 하나 없이 상다리 앞에 앉아서 제가 놔주는 수저로 자기 밥을 먼저 먹더라고요. 먹다가 자기 애가 물을 찾으니 저한테 물을 갖다 달라며 당연하다는 듯 손가락질을 하며 부르기도 했고요. 시어머니가 그런 건 애 엄마가 하라며 시누이를 나무라 주신 바람에 시누이가 입이 삐쭉 튀어나온 채로 직접 물을 떠오긴 했지만 그때부터 낌새가 있었어요. 저를 하대하는 낌새 말이죠. 그리고 그 낌새는 점점 갈수록 대담해져 갔답니다. 제가 직장도 그만뒀고 집에서 여유를 부린다는 걸 잘 알아서 그런지 꼭 전화를 하면 할 거 없지? 라고 확인사살을 하듯이 먼저 첫마디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기도 돌리고 뭐 별 볼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꺼내면 그런 건 됐고 라고 공감을 못하겠다는 듯 말을 잘라먹었죠. 그리고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얘들을 데리고 또 집에 가겠다고 한다거나 저번에 만든 엄마 생신상 위에 반찬들을 해달라는 말을 했죠. 그때 먹었던 게 너무 맛있었다면서 요리법을 알려달라고 하더니만 급기야 똑같은 맛을 내 자신이 없다는 애매한 대답을 하며 직접 해주면 안 되냐? 라면서 대놓고 제게 반찬을 만들어달라 시켰습니다. 거절을 할 수 없었어요. 집에서 정말 할 게 없는데 반찬을 해달라고 하니 제가 뭐라고 거절을 할 수 있었겠냐고요.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거라면서 칭찬을 늘어놓으면서 부탁을 하니 그 말을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씩 음식을 해다가 건네줬고요. 시누이는 반찬을 가지러 오겠다고 저희 집에 오더니만 그 길로 자기 애들을 맡겨놓고서 또 외출을 몇 시간씩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그리고는 반찬이랑 자기 애들을 데리고서는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갔고요. 말 그대로 저는 신우에게 책 잡힌 호구와 다름이 없었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연을 적으면서 보니 제가 정말 한심하다 못해 답답한 호구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내가 호구인지를 정말 몰랐어요. 그냥 내 음식 조화를 해주는 신우가 고마웠고 또 자주 찾아와 주는 게 다 관심인 줄 알고서 불편하지만 감내하려고만 했었죠. 그게 점점 도가 지나쳐가기 시작하고 정도가 빈번해지니 그제서야 불편함이 너무 커지기 시작한 거였답니다. 나를 얼마나 우습게 하면 내 집에 와서 얘를 맡겨놓는 것에 저리 지 멋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슬슬 이해를 해보려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결론이 났습니다.
신우는 나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그걸 알고 나니 신우를 대하는 게 많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웬만하면 연락 자체를 최대한 피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우가 뚝심을 박아버렸네요. 그것도 제 머리에 쾅 하고 말이죠. 정말 갑작스러운 연락이었습니다. 집에서 빨래 다 널고 정말 잠깐 소파에 앉아 TV를 켜서 보고 있는데 신우한테서 아주 다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지금 당장 자기 집으로 좀 올 수 있냐고 하면서 말이죠. 당장 외출 생각이 없던 저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다면서 거절을 한번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저희 집까지 갈 수가 없다고 말이죠. 자기를 한번 살려주는 셈 치고 집으로 와주면 안 되겠냐고요. 집에 오면 먹을 것도 다 있으니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며 자기랑 같이 있어달라고 말이죠. 저희 집에만 오면 애들 키우는 게 힘들고 버거워 죽겠다며 한두 번씩 죽는 소리를 해대던 신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힘들다는 신우의 말에 제가 뭘 어떻게 계속 거절만 할 수는 없었네요. 그러니 한참 거절을 하고 또 하다가 저만큼이나 와달라고 한참 매달려대는 신우의 말에 승낙을 하고야 말았고요. 그렇게 집으로 찾아갔더니만 이게 저랑 장난을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가보니 집이 개판인 거예요. 그리고는 신우 큰애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엄청 와요. 엄청 많이 와서 엄마가 지금 바빠요. 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저한테만 애들 보러 와달라고 방금 전에 그리 매달리며 말을 한 게 바로 신우였는데 이 집에 저 말고 다른 손님들이 엄청 온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신우의 부엌은 정말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오만 음식들이 조리조차 되질 않은 채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요. 신우는 아주 뻘쭘하단 표정을 지으며 그제서야 실토를 했어요. 나 이따 우리 남편 친구들이 집에 오는데 내가 혼자서 뭘 할 줄 알아야지. 내가 이것 때문에 부른 건 아닌데 이왕 온 김에 도와주면 안 되나? 라고요. 맞존대를 하기로 해놓고서 반말 아주 쳐 웃어가며 써대는데 와 주먹을 부르더라고요. 하지만 별 방도가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신우의 집에 도착을 한 상황이었고 신우가 죽는 소리를 또 해가며 도와달라고 하니 제가 도와줄 수밖에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요리를 시작했고요. 저는 무려 반나절 내내 옆에서 빨리 만들어내야 한다는 신우의 재촉 소리를 들어가면서 상다리 부러져라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어떡하냐면서 시간이 다 되어간다면서 눈에 동공이 풀려서는 죽는 소리만 해가며 보채는 신우의 태도 때문에 제가 오히려 긴장이 되고 서두름을 느끼고선 마구잡이로 요리를 했어요. 그 와중에 애들도 봐야 한다면서 혼자 짜증이란 짜증을 다 부려가며 자식들의 응석까지 들어주는 신우를 보니 없던 동정심까지 마구잡이로 솟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든 빨리 하나라도 해치우고서는 나라도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반나절이 지나가고 있었고 저는 녹초가 되어버렸어요. 이대로는 집에 가는 것도 힘들어서 그냥은 못 가겠다 싶었고 택시를 불러 꼭 택시를 타고 가야지 다짐했습니다. 차비라도 당연히 신우가 지불을 해줄 것이라 생각했어요. 얼떨결에 불려와서는 이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적어도 차비 혹은 남은 고기라도 한가득 싸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었네요. 하지만 신우는 제 예상을 한 번 더 훌쩍 뛰어넘어 버렸답니다. 이 꼴불견이 글쎄 전화 한 통을 받고 오자마자 서둘러 저를 내쫓더라고요. 아유 이제 다들 집 코앞에까지 도착을 했다네. 얼른 가 얼른 가 라고 하면서 말이죠. 고생은 제가 다 했는데 음식은 자기가 다 준비를 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지 저보고는 빨리 집으로 가라고 내보내려 재촉을 하는 겁니다. 전 순간 제가 이 집의 우렁각시인 줄 알았어요. 집주인이 오기 전에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우렁각시 말이죠. 기껏 요리를 다 차려놨더니만 고맙다는 말을 채 듣기도 전에 저는 집에 가란 소리부터 들으면서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등 떠미는 신우를 쳐다보며 저도 모르게 돌 하루방 마냥 제자리에 우뚝 서버렸어요. 정말 기분이 너무 더러워서 이대로는 집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이대로 집에 가라고요? 저보고 이대로요? 빈손으로요? 뭐라도 안 주세요?
갑자기 와서 요리를 해달라고 하길래 몇 시간이 넘게 부엌에 서 있기만 한 채로 요리를 했는데 저한테 고맙다는 말조차 안 하시네요. 제가 무슨 이 집 종살이를 하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지금 행동이 너무 섭섭하다며 실토를 해버렸습니다. 표정 관리조차 되지 않은 채 신우의 입에서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인사말이라도 한마디는 꼭 듣고 가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대로 속마음을 털어놨더니만 저희 신우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전 정말 제 귀를 의심했답니다. 신우가 글쎄 섭섭하다고 서 있는 저를 보면서 긴 한숨을 섞으며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야, 내가 가족 사이에 고맙다고 큰자리라도 올려야 해? 그거 원해서 지금 이러고 서 있는 거야? 너가 요리했다고 내 남편 친구들한테 자랑이를 하려고? 그걸 원해서 이러는 거야? 라고요. 오히려 저를 향해서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로 텅텅거리며 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에게 진심으로 신경을 쓰기는커녕 그 사이 남편 친구들이 집에 도착을 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너 안 가니? 너 지금 가야 한다니까 라며 나가라 재촉을 했습니다. 신우의 차가운 태도, 음식을 다 해놨으니 이제 더 이상 제가 필요 없다고 건방지게 굴어대는 그 태도를 보고 저는 정말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뭐 좋을 게 있다고 신우의 집에 기어코 와서는 그 음식을 또 하라는 대로 다 만들었나 싶어서 말이죠. 그 구역에서 내가 호구인지를 모르면 바로 내가 호구라고 하더니만 내가 딱 그 짝이구나 싶어서 헛웃음까지 튀어나왔어요. 제가 막 웃어가면서 고삐가 반쯤 풀린 표정을 짓자 신우도 그제서야 긴장을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싶어서 새그머니 얼굴을 더 빤히 바라보면서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신우가 묻더라고요. 뭐 수고비라도 줘? 라고요. 하지만 전 수고비고 뭐고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별말을 하기 전에 고맙다고 인심 쓰듯 말이라도 해줬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 텐데요. 이미 저는 모든 걸 봐버리고 난 후였죠. 저에게 고마운 줄도 몰라 하고 제가 만들어 놓은 음식에 공을 가로채면서까지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한 신우의 본성을 말이죠. 그걸 알고 나니 더 이상은 신우가 저에게 베풀어 줄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답니다. 애초에 베푸는 것도 없던 사람이었기에 기대도 안 했었지만 이날은 상황이 좀 특별했기에 어떻게든 제가 받은 이 수모를 되갚아주고자 했어요. 그러고는 고민을 할 것도 없었답니다. 눈앞에 제가 만들어 놓은 음식들이 한가득 차려진 상이 있었거든요. 그걸 그냥 보고 있었는데 내가 뭐하러 이 음식들을 신우집에서 만들어서는 저걸 저리 먹음직스럽게 그릇 위에다가 담아놨을까 싶더라고요. 나도 못 먹고 내 남편도 못 먹을 음식인데 저걸 저렇게 만들어 놓기만 하고 이 집을 나가면 난 도대체 뭘 위해 여기 온 걸까 싶어 정신이 희미해졌습니다. 결국 전 이 집에 온 의미를 꼭 찾고 가고자 했네요. 그리고 이내 이 집에 온 의미는 바로 신우에게 되갚음을 해주는 것이라 마음을 굳혔고 그 길로 상다리를 걷어차버렸습니다. 네, 제가 반나절 내내 만들어 놓고 상 위에다 플레이팅까지 한 그 상을 다리부터 제 발로 걷어차버려서 넘어뜨려 버린 겁니다. 아주 그냥 음식들을 박살을 내버린 것이었죠. 한순간에 한쪽으로 쏠리는 상을 따라서 모든 음식들이 손쓸 새도 없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음식을 하나라도 건질 새 없이 그릇들이 쏠리며 뒤집어져서 바닥에 한데 섞여버렸고요. 그 길로 신우는 소리를 지르다 비명 하나 안 나오는 채로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어요. 그 꼴을 제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을 하고서야 저는 신우의 집을 나섰죠. 이젠 정말 가야 할 때네요. 라고 말하면서요. 집을 나서는데 신우 곡소리가 귓구멍 안까지 시원하게 훅훅 들어왔습니다. 그 길로 후딱 집을 나서서 길목에서 택시를 잡으러 하니 저쪽에서 신우 남편이 정말 친구들을 우르르 데리고서는 막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못해도 성인 남자가 여섯은 되어 보였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현실 웃음이 터져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우 집에 들어갔다가 그 난장판이 되어버린 꼴을 보고선 무슨 생각을 할까 싶어서 말입니다. 신우는 막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의 표정으로 얼굴이 홍단무 마냥 시뻘개져 있었는데 남편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개쪽이라며 쪽팔려 할지 안 봐도 뻔했네요. 그리고 전 이 일을 저 스스로 시어머니께 자진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이 일로 시어머니께
건방지고 힘 좀 쓰는 며느리라는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홧김에 시어머니께 바로 전화를 해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신우집에 가게 되었는데 반나절 내내 붙잡혀 있다가 쫓겨날 뻔해서 홧김에 상다리를 엎어버렸다고 말이죠. 신우가 소리를 지르며 울먹였는데 어머님 볼 면목이 없다고요. 전 이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말씀이 없길래 저를 혼내키려는 줄 알았어요. 딸은 딸인 건지 역시 시어머니는 신우 편을 들려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내심 긴장을 엄청 했죠. 근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대요. 너 정말 잘했다. 네가 이제서야 정신을 좀 차렸구나. 너무 잘했어. 걔는 언젠가 한번 너한테 그렇게 홍군형이 날 줄 알았다. 걔는 그런 일 당하고도 싼 애야. 그러니까 나한테 죄송한 애만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집에 가서 쉬어라. 너가 오늘 고생 정말 많았다. 라고요. 어머님이 저를 엄청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간에 신우가 저를 부려먹는 걸 옆에서 지켜보며 제가 왜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나 싶어서 답답하던 찰나였는데 이렇게라도 정신을 차린 듯한 행동을 보인 것이 속 시원하다며 걱정을 오히려 풀어주려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딸인 신우의 걱정이 아닌 제 걱정을 말이죠. 결국 어머님의 공감과 위로가 섞인 그 말에 제가 다 울컥할 뻔했었고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의 응원까지 든든하게 받고선 정말로 신우집을 개판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도 가지지 않게 되었답니다. 배째라는 식으로 신우한테는 그 후 사과 전화 한번 할 생각을 안 했어요. 오히려 신우가 저에게 사과라도 할까 싶어서 연락을 기다렸는데 신우가 은근히 깜깜무소식이네요. 그날 남편이랑 남편 친구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시어머니께도 크게 혼이 난 건지 신우는 저한테 애들 봐달란 말도 안 하고 집에 와달란 연락도 더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주일이 조금 넘었을 뿐이지만 벌써 연락이 없는 신우가 기트가 지경이네요. 저의 발차기 한 번으로 신우가 정신을 똑바로 차린 것 같아서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전 이제야 다시 깨우쳤네요. 우리 신우가 아직 교육을 덜 받은 어른인 것 같으니 제가 교사 시절에 원생들을 가르치고 잘못된 건 혼냈었듯이 우리 신우도 가르칠 건 가르치며 혼내야겠다고 말이죠. 이제부턴 자진해서 신우 머리 꼭대기에 앉아 신우 버릇은 보이는 대로 잡아 족쳐가며 가르칠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42살 여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뭐 특별할 게 없었어요. 평범하게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애를 했었고 뜨겁진 않았지만 잔잔하고 편안하게 사랑을 했고 너무나 당연하게 결혼할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큰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결혼 후에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죽을 때까지 남편 하나만 보고 살 줄 알았는데 모든 게 다 저만의 생각이었더라고요. 결혼 초반 때는 누구나 그렇듯이 별 문제가 없었어요. 되려 시댁과 사이가 너무 좋아서 정말 과할 정도로 화목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시부모님과 신우한테 엄청난 시집살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요. 시집살이를 견디다 못해 제가 위경련으로 쓰러져 입원할 정도였어요. 일단 평일에 툭 하면 일하는 사람 불러내서 집안일 시키는 건 기본이었고 혼자 사는 남편의 여동생 집에 일주일에 3번씩 가서 청소를 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 모임에도 전 거의 투명인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음식 차리는 아줌마? 그 정도도 못했어요. 음식은 혼자 다 준비하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다들 쉬러 들어가면 그때 돼서야 저는 치우기 전 밥을 먹고 새벽까지 뒤처리를 해야만 했어요. 근데 진짜 이 정도만 했으면 이렇게 서럽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희 시댁은 매년 못해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해외여행을 갔었는데 저는 결혼을 하고 딱 1년째 빼고는 단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어요. 애도 못 낳는 며느리를 보면 스트레스를 풀러 간 여행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시어머님이 난리를 치셨거든요. 시녀 노릇을 안 하면 되지 왜 했냐고 하시겠지만 그때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었고 또 아이를 못 갖는 게 다 제 탓인 줄 알았거든요.
시어머님이 자주 가는 절에 스님이 제가 자식운이 없어서 자식이 없는 거라고 했다나 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그냥 사람을 완전 세뇌시켜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저도 제가 죄인인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도 다들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아이가 안 서는 건 여자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아이를 못 낳는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러다 보니 시집살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쪽에서 다 제 문제라고 하니까요. 그러다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남편에게 검사를 받아보자고 말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병원을 절대 안 갈 거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유를 물었어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가야 하는데? 안 간다고. 갈 거면 당신 혼자 가. 여보, 내 말에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그냥 검사만 받아보자는 거야. 당신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러 가는 거라고. 남편은 거길 가는 것 자체가 자기 중요 부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고 기분 먹었다고 절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병원도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저는 혼자 보약을 지어 먹었어요. 그렇게 또 시간만 흘러갔고 점점 시집살이는 심해져만 갔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님이 집 창고 정리를 하라고 시키셔서 혼자 무리를 하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에서 떨어져 큰일이 날 뻔했어요. 아니 조금만 더 늦게 발견됐으면 정말 저 세상 갈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시어머님은 저에게 야단을 치셨어요. 진짜 쓸모가 없다. 어쩜 쟤는 하는 것마다 저 모양이니. 애도 못 낳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아휴. 자기 때문에 청소를 하다 다쳐서 병실에 누워있는 며느리한테 의자에 앉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다며 소리치시는 시어머니가 어디 또 있을까요? 그 기분 아시나요? 너무 서러워서 너무 슬퍼서 그 서러움이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기분이요. 그래서 입술만 피가 날 정도로 깨물었어요. 그날 진짜 얼마나 울다가 잠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주질 않았습니다. 결혼 초반까진 애가 없어도 우리끼리 행복하면 된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저를 애 못 낳는 여편네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서러워 가출을 했어요. 친정집도 딱히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친구네로 도망가 버렸죠. 그렇게 한 2주 정도 가출하고 나니 남편도 심각성을 느꼈는지 제가 다니는 회사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붙잡고 말을 했어요. 당신이 힘든 거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집으로 다시 들어와. 이게 뭐 하는 거야 밖에서. 됐어. 다시 돌아가봤자 똑같은 취급만 받겠지. 뭐 달라지겠어? 어차피 애도 못 낳는데 뭐가 달라지겠냐고.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안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 그 노력 제대로 해봐. 나랑 병원에 같이 가줘. 남편은 한참을 망설였고 그건 좀 그렇다고 말을 하다가 제가 강하게 나가자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 부부는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은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아이가 안 생겼던 원인은 제가 아니라 바로 남편의 문제였어요. 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였죠. 저는 서러움이 폭발했지만 그 순간 참아야만 했습니다. 왜냐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완전 망연자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진심으로 남편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는지 남편은 강한 부정을 하더라고요. 완전 미친 사람처럼 몇 날 며칠 술만 퍼부어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자신은 이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서 다른 병원에 또다시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풍수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싶었는지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매일 술에 취해 완전 망나니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시어머님이 남편과 연락이 안 된다며 집으로 찾아오셨고 그날도 역시 술에 쩔어 들어온 남편을 어머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제대로 지옥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님은 자기 아들을 제가 망치고 있다면서 시시때때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남편의 비밀을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의 자존심일 테니까. 그래도 부부로서
남편의 그런 부분을 가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꾹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님은 저희가 병원에 다녀온 사실을 알고 계셨는데 아무 말이 없자 당연히 제 문제인 줄 아셨나봐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자를 붙이셨어요. 처음에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시댁에서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때 잡채를 만들고 있었는데 참기름이 떨어져서 잠깐 사오겠다고 말을 하려다가 안방에서 통화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래, 엉덩이가 커야 아기를 잘 낳을 거 아니야. 그래, 한번 잘해봐. 내가 네 와이프는 단단히 붙잡고 있을 테니까 오늘 한 방에 성공해라. 알겠지? 시어머님의 통화 내용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싸한 게 분명 남편이었어요. 저는 밖에 나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누가 뒤에서 제 핸드폰을 뺐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뒤를 딱 봤더니 시어머님이 완전 화난 얼굴로 제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려고 하는데 시어머님이 먼저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이게 대체 뭐 하는 거냐? 어머님, 통화 내용 다 들었어요. 그 사람 어딨어요? 어디에 보내셨냐고요? 넌 알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반찬이나 마저 해라.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시키세요. 저도 지긋지긋해서 저는 어머니랑 살기 싫다고요. 저는 진짜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더 날뛰더라고요. 내가 이혼을 하라고 했니? 그냥 대리모라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라도 애는 낳아야지. 네가 생각을 해봐라. 너 같음 네 자식이 애를 못 낳고 있는데 안 답답하겠냐?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대리모라니요? 아무리 그래도 가정이 있는 자식한테 여자를. 정말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계속 뻔뻔하게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네가 애만 제대로 낳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냐? 네가 애를 못 낳는 걸 탓해야지 누굴 탓하겠냐? 그러니까 잔말 말고 들어가서 음식이나 해라. 시어머님은 저렇게 말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인내심이 폭발한 저는 시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다 말해버렸어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아니라 이 집 아들이, 어머님 아들이 아이를 못 갖는 거라고요. 제 말에 시어머님은 제 앞으로 와서 제 뺨을 또 때렸어요. 뚫린 입이라고 이걸 확? 너 죽고 싶어? 어딜 내 아들을 모함해? 당신 아들한테 확인을 해보시던가요. 이미 병원 두 곳에서 다 확인했다고요. 제 말에 완전 충격을 받은 어머님은 철퍼덕 바닥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끝까지 제 말을 못 믿겠다면서 부정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똑바로 확인해보라고 말을 남기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제가 정성껏 만들었던 음식을 싹 다 버려버렸어요. 그 인간들 주둥이로 들어갈 걸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버리고 친정집으로 바로 가버렸어요. 울면서 집으로 들어가 저희 가족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해줬어요. 진짜 저희 집은 한바탕 난리가 났죠. 그동안 제가 죄인인 줄 알고 참고 살라고 했던 건데 모든 게 다 남편 탓이니까 가족들도 완전 뒷목을 잡았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이셨고요. 솔직히 가족들한테 너무 서운했었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눈물을 보이시니까 그 원망과 미움이 다 풀리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들도 저한테 그러고 싶으셔서 그런 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부모님과 오해를 풀고 나서 저는 새 핸드폰을 구매했고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전화를 안 받던 남편이 늦은 저녁이 되니까 전화를 받더라고요. 야, 네가 우리 엄마한테 말했냐? 제가 전화를 하자마자 남편을 욕을 퍼부으며 저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 태도가 너무 뻔뻔해서 말문이 턱 하고 막히더라고요. 지가 저한테 큰소리 칠 때가 아닌데 저를 막 몰아세우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욕하면서 싸웠죠.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나한테 따지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지금 당신 바람 폈잖아. 다른 여자랑 자고 왔잖아.
이게 무슨 바람이야. 우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지. 뭐? 희생? 당신이 애를 못 갖는데 다른 사람이랑 잠자리를 하는 거랑 우리의 희생이랑 대체 무슨 상관인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이 인간아. 내가 애를 못 갖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못 갖는 거라고. 남편은 완전 정신이 나갔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정해준 여자랑 잠을 자면 얘가 들어선다고 스님이 알려줬다나 뭐라나. 완전 미쳐서 헛소리를 짓거렸어요. 도대체 그 스님이 뭐라고 그 말을 맹신하냐고요. 제 생각에 스님은 핑계고 그냥 자기가 다른 여자랑 자고 싶으니까 괜히 시어머님과 스님을 들먹이는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랑 계속 실랑이라던 남편은 처음엔 변명을 저에게 주저리 떠들어대다가 돌변해버렸어요. 엄마 말이 다 맞았어. 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제대로 여자 구실만 했어도 나는 괜찮았을 거라고. 미친 소리를 하면서 저를 위협하는데 더 이상 남편과는 대화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이미 통화 내용은 다 녹음했고 중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있으니까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절차대로 이혼 소송을 차차 준비해 나갔습니다. 처음엔 적당히 합의 보고 그냥 깔끔하게 합의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님이 저한테 이혼하고 싶으면 다 두고 네 몸만 나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서 그동안 제가 당했던 시집살이에 대한 대가를 내놓으라고 말을 했어요. 안 그럼 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했죠. 어쨌든 대가를 치르고 남편과 다른 여자를 잠자리하게 했으니까요. 그게 팩트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세게 시어머니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어요. 끝까지 시어머님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뻔뻔하게 굴길래 저는 시아버님한테도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처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님은 저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시다가 제가 시어머님과 남편하고 통화했던 모든 녹음 파일을 들려드리자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저한테 몰상식하게 굴었어도 시아버님한텐 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처음엔 죄송했죠. 그런데 저는 그동안 시댁 식구들한테 너무 많이 당해와서 시아버님한테 솔직히 죄송한 마음이 안 들었어요. 한편으로 속이 시원했어요. 제가 당한 거에 비하면 발톱의 때만큼도 못하니까요. 그 사건으로 지 잘난 아들 잘못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제 탓을 하던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코가 제대로 납작해졌으니까요. 그 후 며느리 잡던 시댁과 전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님이 쓰러지기 전까진 저한테 큰소리 뻥뻥 치던 시어머니가 남편도 시아버님이 정신을 차리고 난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함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간들과 그나마 대화라는 걸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진짜 그전까진 막무가내식으로 나와서 대화 자체가 안 됐었거든요. 사태 파악 제대로 한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저와 합의를 보려고 난리를 쳤고 그 덕에 저는 시댁에게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가사노동과 심적 고통의 대가, 솔직히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뺏어먹어도 모자라지만 그래도 받아낼 수 있을 만큼 크게 받아냈어요. 거의 이혼 유자료만 받아내면 될 정도로 남겨놓고 시부모님과의 일은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몇 개월을 걸쳐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끝내 제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혼 소송 중에도 여자를 만나러 다니다가 저에게 들켰고 추가 증거 자료가 되어 제가 제대로 이길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웃긴 일은 이혼 소송이 끝나고 나서 터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이혼 후에 남편은 완전 자포자기 했는지 다니던 직장에서도 성희롱,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고 시어머님은 남편을 총각으로 속여 여자들을 소개시켜주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한순간에 완전 미쳐갔고 결국 시아버님은 그 둘을 내쳐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에 합의금을 구하다니던 시어머님은 저한테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차게 외면해버렸죠. 애미야, 내가 미안했다. 이번만 좀 도와줘라. 소송 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시던 분이 이제 제대로 상황 파악이 되셨나 보네요. 내가 그땐 진짜 뭐에 씌었나 보다. 너도 내 입장이 되어봐라. 자식 새끼가 알을 못 낳는다는데 어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니? 어머님의 잘못을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입이 100개 아니 1000만 개 달렸어도 어머님은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신 저 찾아오지 마세요.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데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시어머님. 그 모습을 보자니 순간 감정이 욱하고 올라와서 저도 모르게 뺨따구로 날려버렸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시어머님도 눈이 튀어나올 만큼 커졌어요. 그런데 지난날의 모든 기억들이 떠올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조금만 더 잘해주시지. 아니, 기본적인 사람 취급이라도 해줬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시어머님은 이런 제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큰 소리를 치셨어요.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요? 이 정도로 끝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뺨으로 때린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당당하니까 그래서 더 큰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을 밀치고 커피숍을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뺨이라도 때리고 끝낼 수 있었다는 게 조금은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으면 진짜 지금까지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 후 저와 시댁은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고 최근에야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남편과 같이 회사를 다니던 제 지인이 있었는데 남편은 그 사건으로 회사에서 쫓겨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실형을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치는 않지만 시어머님 역시 같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진짜 그 집을 풍비박살 내려고 하는지 신우가 사기 결혼을 당해서 시아버님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싸그리 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에 진짜 소름이 쫙 끼쳤어요. 역시 나쁜 짓을 하고 잘 살 수가 없나 봐요. 하루라도 빨리 그 집을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었으면 그 시기에 저까지 당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정마저 다 털려버려서 더 이상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네요. 가장 예쁜 나이 때부터 이혼을 할 때까지의 시간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서럽고 아까워 죽겠지만 그래도 그 지난 날들을 툭툭 다 털어버리고 지금은 작은 가게를 차려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해하며 살고 있어요. 다른 분들께도 많은 피해가 있으실 텐데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만 생길 거예요. 모두 더 나은 하루하루가 되시길, 더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3 여자예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얼떨떨합니다. 그간 정말 많은 결혼 선배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늘 청취해 왔었거든요. 이 채널에 내 사연이 올라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놀랄 놀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런 생활을 오래전부터 미리 해왔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올해로 결혼 3년 차입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출산한 딸아이를 키우고 있죠. 남편이랑은 맞벌이로 지내고 있고 각자 조그만 중소기업을 다니는 처지인지라 월급 사정이 그리 좋지만은 못합니다. 그래도 혼자서 벌어오는 것보다는 둘이서 벌어오는 것에 의미를 두고선 최대한 오래도록 다녀볼 생각으로 조용히 일만 하며 살고 있네요. 남편이랑은 성격 차이가 그냥 보통 정도였어요. 원수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데 그렇다고 이걸 트집 잡아서 이혼까지 하자니 애매하다 싶을 만한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평상시에 남편을 향한 화가 늘 잠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끄집어내서 싸우지 않는 이상 일상은 늘 똑같았습니다. 제가 주로 참는 편에 속했고 제가 참아내면 어느 정도 하루가 정상적으로 굴러갔으니까요. 서두르는 걸 좋아하는 남편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할 때에도 혼자서만 옷을 입고 혼자서만 신발까지 신고서는 어느샌가 혼자 현관까지 나가선 재촉을 하곤 했어요. 빨리 좀 나오라고 말이죠. 아이랑 같이 나가는 외출이니까 밖에서 아이에게 필요할까 싶어 챙길 물건들이 많았는데 남편은 그것들조차 빨리 챙겨 나오질 않는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말입니다. 그런 일 때문에 몇 번 상처도 받고 기분 좋게 외출을 하려다가 현관 앞에서부터 기분이 잡쳐져 하루 종일 우울했던 날도 여럿 있었어요. 그렇게 외출을 하면 당연히 남편은 시작부터 화를 내게 만들었다며 제 탓을 시전하기 시작했답니다. 혼자 화해를 해보려 하다가 또 혼자 화를 냈다가 아주 지 마음대로 성질을 부렸다 참는 재주가 기가 막힌 놈이었죠. 옆에서 저는 그런 남편의 장단을 맞춰주다가
슬슬 지쳐가기 시작했고 말입니다. 저를 전혀 존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성질만 급해서 뭐가 좀 답답하거나 늦어지기라도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화를 내는 성격, 그거 정말 뜯어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요. 아무리 노력하고 화를 내도 또 그러지 말라고 똑같이 행동을 해버려도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 알아냈습니다. 남편의 성격이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인가에 대해서 와이프로서 한참을 고민하고 지켜본 끝에 알아냈죠. 그건 바로 피주 때문이라는 걸 말입니다. 남편의 성격은 시아버지를 복불복 해놓은 것처럼 아주 똑같았어요. 성질을 아무 때나 부리고 성격만 급해서는 뭐든 빨리빨리 해야 하는 그 개떡 같은 성격을 말입니다. 시아버지도 시댁에 가면 남편이랑 똑같은 행동을 해가면서 그 나이가 되도록 시어머니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셨죠. 처음엔 며느리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시어머니를 부른다거나 자신이 화가 났다는 걸 고함을 치며 어필하려고 하는 시아버지의 행동에 소스라치게 놀랐었습니다. 뭐 저런 교양 따윈 밥 말아먹은 아저씨가 다 있나 싶었거든요. 아무리 며느리가 편하다고 할지라도 이제 막 결혼해서 들어온 새 식구인데 그런 식구 앞에서 기존의 식구들에게 소리치고 화내고 성질을 부리는 게 정상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문제가 많은 시아버지라는 걸 단박에 알아챌 수 있었죠. 그리고 그런 시아버지의 행동에 당하고 상처받던 시어머니가 조금은 애처롭게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평생 저런 남편 옆에서 소리나 질림당하며 살아오셨을 텐데 속이 정말 말이 아니겠구나 싶어 걱정이 되었거든요. 남편이 저한테 보이는 자잘한 성질부림도 충분히 저한텐 상처를 줄 만한 것들이었는데요. 그보다 더한 성질을 부려가며 시어머니를 닥달해 대는 시아버지를 보니 시어머니가 받으셨을 상처는 내 것보다 훨 클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어머님을 제가 보듬어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이왕이면 성격이 잘 맞을 것으로 보여지는 어머님이랑 둘이서 따로 자주 만나 조용히 힐링을 하는 시간도 갖고 서로의 남편으로부터 당하는 힘든 점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공감을 하며 스트레스라도 풀고자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남들 앞에서 쉽게 할 수 없잖아요. 내 남편, 내 시아버지 흉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쉽게 뱉어내기란 어려운 것이었는데 시어머니라면 충분히 말을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누구보다 승질을 부리는 배우자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잘 아실 테니 말이죠. 하지만 저의 이런 단순한 일차원적인 생각은 단박에 물거품이 되었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아버지랑 남편만큼이나 시어머니가 성질도 막상 막하였거든요. 시아버지 성격이 드센 걸 남편이 물려받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역한 걸로는 시어머니 성격도 많이 들어가 있었답니다. 아주 집안 자체의 성격이 대한민국에서 최악으로는 으뜸이었죠. 시아버지가 주로 성질을 부리며 시어머니를 부려먹는 걸 봐왔어서 어머니께도 성질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는 감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늘 시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셨고 아버님이 빨리빨리 하라며 뭔가를 재촉할 때에도 한숨만 쉬시며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시길래 화를 잘 내지도 못하는 분이시구나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이게 웬걸 어머님은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할 분이 아니었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맞장구만 치지 않으셨을 뿐 뒤에서는 호박씨를 연락에 까시면서 더한 성질부림을 하는 분이셨던 거죠. 한마디로 얼굴에 양면을 지닌 동정과도 같은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아버님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한 번은 퇴근길에 어머님만 따로 불러 밖에서 외식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창 코로나로 힘들 시기에 답답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사람이 없을 만한 동네 식당으로 데려다가 같이 한정식 한 끼라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나오면서부터 귀찮은데 불러냈다며 궁시렁궁시렁거리시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는 웬 후줄근한 식당에 데려와서는 돈 아끼려 한다면서 제 지갑 사정형을 갑자기 보시더라고요. 기껏 생각해서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한테 돈 아끼려고 저렴한 식당을 찾아 데려왔다는 소리를 하며 제 월급을 까내리신 겁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불러낸 며느리 앞에서 중소기업 다니느라 월급이 적을 거라는 흉을 봤단 말이에요. 정말 믿을 수 없었죠. 이게 이렇게 화를 낼 일인가 싶어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멍했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뭐가 잘못된 건지를 모르겠다는 듯이 입 밖으로 말을 필터링 없이 계속 뱉어내셨어요. 이왕이면 좋은 곳으로 데려가야지
왜 이런 후줄근한 곳에 와서 한 끼를 때울 생각을 하냐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러다간 나한테서 평생 예쁨 못 받아. 라고 하시는데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순진하디 순진한 얼굴을 하고서는 이런 말도 하실 줄 아시는 분이구나 싶어 말입니다. 부부는 부창부수라고 하더니만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랑 다를 바가 없는 분이신지라 여태 함께 살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새삼 깨우쳤죠. 그때부터 어머님은 제 눈에도 슬슬 달라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시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 듣고 계시긴 하지만 뒤돌아서면 꼭 입을 중얼거리면서 무음으로 쌍욕도 자주 뱉어내셨고요. 빨리 나가자고 재촉을 하는 시아버지를 밖에 세워두고서는 일부러 옷 정리를 한다거나 화장대 정리를 하면서 시아버지를 더 열불나게 만들려는 꼼수도 부리는 걸 포착했었답니다. 시어머니 나름대로 시아버지께 맞대응을 하면서 소소한 복수를 감행하고 계셨던 것이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은 며느리인 저랑도 서서히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성격을 저에게까지 서스럼없이 보이기 시작하셨죠. 특히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시아버지랑 두 분이서 저희 아이를 보러 집에 오시며 그 성격을 더욱 쉽사리 표출하셨답니다. 저요? 집에서 저희 아이 앞에서만큼은 부부싸움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불필요한 남편과의 언쟁 따위도 웬만하면 참다가 안방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조용히 말을 꺼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얘한테 부부가 어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괜한 긴장감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행히 이런 점에서는 남편이랑도 뜻이 잘 맞아서 저희 부부는 정말 웬만하면 참다 안방 아래서 소리를 낮추고 부부싸움을 해대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니셨죠. 시아버지도 아니셨고요. 저희 부부의 교육관이 어떻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집에 왔다가 두 분이서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싸우대셨어요. 먼저 시작은 늘 시아버지가 빨리빨리 행동하라고 말을 하시면서부터였고 그러면 시어머니는 더욱 굼뜨고 말 안 듣는 태도를 취하시면서 시아버지 화를 돋구시고 그러면 또 아버님이 화를 내고 어머님은 더 굼뜨게 행동하며 화를 돋구고 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커지다가 결국 두 분이 서로 소리를 지르고 욕을 써가면서 싸움을 키우셨답니다. 그러면 저는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서는 방 안으로 들어가고 남편은 두 분을 뜯어 말리다가 두 분 모두 다 집 밖으로 내보내는 극한의 결정을 하곤 했죠. 그래도 저는 다 참을 수 있었어요. 나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니까 최대한 시부모님을 안 보고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최대한 안 보고 살고 곁에 안 두고 사는 게 최선이라 생각을 했죠. 하지만 시부모님이 돌아가고 나면 꼭 남편이 분에 못 이긴다는 듯 짜증을 부리며 화를 내곤 했고 그걸 제가 또 피해봐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기분이 나쁜데 남편 때문에 더 나빠졌달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어머니가 정도를 넘어서 제 친정 식구까지 피해를 보게 하며 저는 더 이상 참고만 사는 가만히가 될 수 없었답니다. 제 여동생이 피해를 봤거든요. 여리디 여린 우리 집 순둥이가 말이죠. 저 여동생은 대기업에 다닙니다. 좋은 회사에 다니고 월급도 정말 잘 받아서 저보다 4살이 어리지만 너무나 부러울 정도로 당당하고 잘 사는 아이였어요. 그런 와중에 성격은 또 얼마나 순둥이스럽고 이쁜지요. 저는 어릴 적부터 제 여동생이 내 자식 마냥 챙겨야 할 존재였고 또 제품을 꼭 끼고 다니며 둘도 없이 좋아라 했던 제 절친이었습니다. 그건 여동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했고요. 그런 여동생이 얼마 전까지 자취를 하다가 아주 잠깐 이틀 동안 저희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여동생네 자취방에 위층에서 아래로 물이 새는 바람에 집을 뜯어고쳐야 했거든요. 호텔이라도 잡아서 들어가야 할 것 같다는 애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 집으로 오라고 했고 남편도 그러라고 했어요. 뭐하러 가까이 사는 가족집을 놔두고 호텔에 들어가려 하냐면서 말이죠. 그렇게 여동생은 저희 집에 왔고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여동생까지 다 출퇴근을 하는 직장이었는지라 낮은 내내 집이 비어있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다 같이 다시 만나곤 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놓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들으셨나봐요. 그냥 남편이랑 통화를 하다가 처제가 집에 와 있다는 말을 전해 들으셨던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 문제를 가지고선 지나칠 정도로 껄끄러워 하셨습니다. 처제가 한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슨 더러운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제게도 연락을 해오셨어요. 여동생이 집에 와 있는 게 사실이냐고 따져 물으시며 말이죠. 그리고는 사실이다 라고 대답하는 제 말에 마치 시아버지께 날리던 것처럼 무음으로 욕 같은 비슷한 말을 한숨처럼 쉬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시어머니의 비유를 상하게 할 만한 일인 건가 싶어서 기분이 더러웠거든요. 그렇게 통화를 끊고 나서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마음도 별로고 참 기분이 더러웠는데 집에 갔더니만 시어머니가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온다고 퇴근이 좀 늦었고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제 여동생이 시어머니랑 단둘이 얘기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속이 딱 왔죠. 여동생이 무지하게 불편해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얼마나 불편했음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마주보며 바닥에 앉아서 정체서로 있더라고요. 여동생 표정을 찬찬히 살피다가 바로 시어머니 들으라는 식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너 그러고 뭐하고 있어? 바닥엔 왜 앉아? 너 혼나고 있었니? 라고요. 딱 꼴이 혼나는 것처럼 보이던 바람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더러워서 여동생에게 쏘아대듯 물었습니다. 내가 내 여동생을 직접 혼내는 건 괜찮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생판 남인 내 여동생에게 혼을 낸다거나 막말을 퍼붓는 것은 절대로 눈뜨고 못 볼 일이었으니까요. 그러자 여동생은 이 언니의 마음을 충분히 안다는 듯 대답을 했어요. 아, 내가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라고 말이죠. 순간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여동생한테 집에 온 걸 문제 삼은 게 분명해 보였으니까요. 살만의 여동생한테 집으로 돌아가란 개소리를 씹으렸나 싶어서 눈깔이 막 돌아가려는 그참에 시어머니가 또다시 시아버지께 하던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눈앞에서 대놓고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건 절대로 아닌데 이 모양으로 소리를 내면서 묵음으로 욕을 내뱉는 그 행동을 저랑 제 여동생 앞에서 보이신 거예요. 기생충이야 뭐야?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 순간 기생충이라는 단어를 듣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분노가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내 집에 와서 내 자식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실 때에도 제가 죽자 살자 참아가며 성질을 죽였었는데요. 이번만큼은 이 분노가 참아내지질 않더라고요. 확 열이 한 번 받아서는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되물었어요. 뭐라고요? 기생충? 라고 말이죠. 여동생은 제가 빡친 걸 직감했는지 언니 나 갈게. 그냥 네가 가면 돼. 라고 하면서 최대한 싸움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였죠. 하지만 전 아니었어요. 평생 시어머니라 부르면서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야 하는 아줌마 입에서 내 여동생을 향해 기생충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는 걸 그냥 두고 보고 넘길 수 없었답니다. 이제라도 안 보고 살거나 이제라도 따끔하게 홍군형을 내주고 길을 눌러주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감히 내 여동생에게 퍼부은 그 막말의 대가를 그 자리에서 치러드려야겠다 마음 먹었죠. 지금 당장 사과 안 하면 어머님한테도 기생충 한 마리 안겨드릴 테니까 생각 잘하세요. 사과하세요. 당장 사과하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은 이미 불만이 가득하던 표정이었고 사과? 그런 것 따위는 할 마음이 없다는 듯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해가면서 눈가를 위로 굴려대더라고요. 꼴에 자존심은 있다고 며느리 앞에서 잘못한 걸 사과하지 않겠다 콧대 세운 겁니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말도 안 통하고 마주하고 싶지도 않은 이 꼴불견 시어머니께 평생 속죄하도록 벌을 안겨드려야겠다 싶었죠. 바로 손절을 때렸습니다. 사과 안 하실 거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안 하실 거면 제 입에서 어머님 소리는 못 들을까고는 하셔야죠. 나가세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라고 막말을 뱉어버렸어요. 존댓말? 그딴 애입 따위는 차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며 제 여동생이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께 면박을 주면서 쫓아내버렸어요. 어머님은 남편한테서 듣던 호통을 며느리한테서까지 들었다는 게 열불이 났는지 환멸이 난다는 표정을 지으며 궁시렁대다 집을 나가버리셨고요. 그리고 전 그날까지도 남편 앞에서는 아무런 티를 내지 않았지만 여동생이 집수리를 마치고 자취방으로 돌아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과 관계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혼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갑자기 이혼이 웬 말이냐면서 남편은 믿지도 않으려 하고 그러다 결국 체념하고서는 그러지 말라며
이혼 소리를 찢어버리며 절 붙잡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왜 이혼 사유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섞어가면서 말이죠. 하지만 전 남편이 제 마음을 이해해주길 애초부터 바라지도 않았기에 남편이 무슨 말을 하건 계속해서 이혼 소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새로 뽑아서 새로 들이밀게 반복하다가 결국 끈질긴 노력 끝에 도장을 받았죠.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이간질을 하듯 전화를 하셔서는 며느리가 자신한테 소리를 질렀다는 말을 해가면서 본인이 받은 상처만 열심히 전하셨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 당시 저랑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지라 시어머니가 무슨 투정을 부리던 간에 관심을 들이지 못했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그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쐐기를 박듯 남편과 이혼을 해버렸어요. 이혼 서류를 제출하던 날 저는 시댁을 찾아갔죠. 사과를 하러 온 줄 알았는지 저를 보고서도 어머님 고개는 빳빳하더라고요. 남편이 차마 시부모님께 이혼하게 되었다고 말을 못 전한 건지 아무도 저희 부부의 소식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보였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통쾌한 마음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이틀 지낸 제 여동생한테 기생충이라고 하셨죠? 진짜 기생충이 뭔지 제대로 보여드릴까요? 어머님 옆에서 평생 기생하고 살 기생충 한 마리 곧 보내드리라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라고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듯이 어머님은 답답하던 표정과 함께 여전히 건방지다며 제 태도를 문제 삼고는 화를 내셨는데요. 전 그런 시어머니를 길잃은 강아지 마냥 바라보며 한심하단 듯이 고개를 절레거리다가 먼저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어머님이 그냥 가는 거냐며 막 저를 불러 제끼셨는데 저는 그 부름을 싸그리 무시했어요. 들은 척도 안 한 채로 시댁을 나왔고 그날 어머님은 남편으로부터 저희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소식을 마침내 전해 들으셨답니다. 제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지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막 퍼부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은 이혼한다 말을 해버렸고 그 바람에 어머님도 상황 파악을 하신 거였죠. 며느리가 말한 그 기생충이 바로 자신의 나이 먹은 아들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다 큰 아들이 이제 와서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한다며 집에서 쫓겨나 자기 집으로 도로 들어올 것이라 생각을 하셨던지 급하게 전화를 해오시더라고요. 제가 말한 그 기생충이 자기 아들을 말하는 거냐는 질문까지 문자로 보내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쩌겠어요? 네, 그 기생충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만 펄쩍 뛰면서 또 난리 한바탕 하셨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냐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냐고 모르는 척 대충 사과하고 넘기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올라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해요. 제 여동생한테 기생충이라 하신 거 아직 사과 안 하셨죠? 저도 어머님 아들 기생충으로 보내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은 없으니까 어디 한번 옆에 끼고 잘 키워보세요. 어머님 기생충 곧 어머님 댁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네요. 남편이랑은 합의 따위는 없다며 바로 재산분할도 들어갔고 꼴랑 몇백씩 벌어오는 직장인들이었지만 가지고 있던 전세금이랑 그간 모아둔 생활금까지도 싹 다 분할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는 조건으로 혹시나 싶어서 양육비 소송을 걸 준비를 하자 남편은 왜 이 문제를 소송까지 가려 하냐면서 벌벌 기며 양육비를 주겠다고 자진해서 합의를 해오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비록 시어머니의 막말 한마디 때문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결국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할 팔자였던 것 같습니다. 원체 서로 맞지도 않고 또 시어머니의 시아버지까지 성격이 하도 별나서 제가 받던 스트레스가 이미 한도를 초과했거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는 기생충이라는 말을 듣기까지 한 제 여동생한테 사과를 하며 혼자서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살아볼까 해요. 이왕이면 성격 별난 사람들 옆에서 멀리 떨어져서는 온순하게 제 성격대로 살아보고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간 정말 드세고 급한 성격의 시댁 것들 때문에 별별 눈치를 다 보고 살았는데 이제서야 숨통이 트입니다. 이 시원한 기분을 그대로 사연에 담았는데 구독자님들도 똑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네요. 혼자서 키울 아이를 생각하면 막막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주변 사람들의 응원을 받아가며 힘차게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운 담아서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